자, 올해가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죠. 민주당도 뜨겁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뜨거운 전당대회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기호 8번 임미애입니다. 네, 자, 임미애 후보께서 돌아보시면 이제 네. 경선 대충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네. 예, 내일까지만 투표하면 이번 경선 과정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선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뭐 당세도 워낙 취약한 곳에서 네.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깃발을 들고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뭐랄까 관심을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은 충분하게 한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이 잊고 있었던 가치, 네.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사람들이 한 번 더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민주당의 불모지인 대구 경북에서 뭐 도지사 선거 출마하셨을 때나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번 선거가 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려워요? 네. 경북은 제가 잘 아는 곳이고, 예. 예.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실 뭐 두려움이 없는. 예. 그런데 그리고 경북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당황스럽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네. 이거는 당원이고 다른 지역에 그리고 이게 들어가 보면은 조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조직되어 있는 네. 당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는데 그걸 처음 경험한 우린 조직 선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은 최고위원 선거는 왜 출마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일단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결정적으로 지금 지도부로서는 28년 총선과 30년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인데 매우 어렵다. 네. 그러니까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민주당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기는 민주당이 되기 위한 민생 의제에 깊이 천착해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개혁을 이루어 나갔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낙제 점수를 줄 정도로 제대로 국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역할을 제가 좀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셨다면 그럼 지금 당대표 후보로는 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딱 김민석 후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지금 지도부는 교체되어야 된다라는 정청래 거고. 후보는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두 분을 놓고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근데 선호 투표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그래도 당정이 손발 맞춰 일하는데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능력이 좀 검증되었으니 네.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임미애 후보는 합동 연설회 때마다 하는 연설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설에서 참 진심이 전해진다 이런 네. 평가가 있던데 직접 작성하시는 겁니까? 예,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떤 분들이 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자, 특히 대구 합동 연설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 저희가 유튜브와 보는 라디오로 보는 분들께 또 라디오 듣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과 오디오를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구 경북 덕분에 이겨보는 선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전국 정당 깃발 들고 의미하고 지금 이제 제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제 개인의 실패이니 저를 뒤이어 여러분들께서는 이기는 정당 전국 정당 민주당을 위해서 끝까지 깃발 들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네. 민망하네요. 근데 막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정말 제가 봐도 좀 진심이 느껴지시는데 대구 경북 때문에 이겼다는 선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게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대구 합동연설회장에 가려고 네. 차를 타고 이동하고 내렸는데 네네.
거기에 저희 지역의 농민분들이 와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청송에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어. 근데 그 바로 전에 강원도의 유세 때도 네. 그 지역에 그리고 영덕 포항 쪽의 어민들이 국민의힘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들이 저를 응원한다고 오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그렇죠. 들여서 자기가 그렇게 시간 써가지고 오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당신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노력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전당대회가 그런 의제로는 다뤄지지 않아서 네. 좀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 저는 사실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약간 마음이 짠해요. 본인도 본능적으로 눈물이 좀 나와요. 본인도 또 농민이시잖아요. 네네. 농사 얼마나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남을 줬죠. 네.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소도 키우시는다고 들었는데. 소는 그냥 하고 있고 네. 주말에 이제 남편이 가서 하고 있고 자두밭하고 마늘하고 해서 그냥 근데 먹고 살 정도로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셨잖아요. 아, 네. 87년도에. 네. 그러면 그 직전 총학생회장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87년도 저도 뭐 87년도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네. 사실은 586 세대 핵심으로 중앙 정치에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었잖아요. 왜 또 낙향을 하셔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를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시민단체 조금 있다가 네. 농민운동 하겠다고 나름 이제 좀 결심을 하고 내려간 사례이고 내려가서 살다가 보니 우리 지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게 된 거지 원래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경북에 안 내려갔겠지요. 정치보다는 농민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갔던 거고 그게 지금의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거죠. 김부겸 후보하고도 좀 친하실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예, 친해요. 그렇죠. 네네.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많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 그 언니 하던 서점에서 알바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 내려오셔서 농사를 대구에서 출마를 하셨을 때 네. 그때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치면 남편이 2004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했고 제가 2006년도부터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지역 정치에서는 제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찾아갔었어요.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 깃발 달고 도지사 선거 나가셔서 네. 경북 이런 데서 정말 15% 얻기 힘들잖아요. 그 이상을 얻으셔가지고 또 선거비용 보전도 받으시고 그러셨던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도지사 선거를 네. 했을 때는 그때 한 30%가 네. 나오긴 네. 했어요. 그때는 집권 여당일 때. 근데 야당으로 야당일 치를 때. 때는 사실 선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제가 22년도에 대선 패배하고 나서 치른 도지사 선거에 그때 후보가 없어서 제가 네.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이 되면서 그래서 22%를 얻긴 얻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은 정치 환경에서 그래도 선전했다라는 평가는 해주셨는데 제가 경북에 오래 살면서 가장 보수적인 의성이라는 동네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늘 농사 하시는 거죠? 네. 마늘. 그러다 보니 지역의 유권자들하고 어떤 태도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발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 안정감 있고 사고 안 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리고 저를 좀 지역에서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현재까지 공개되는 이제 최고위원 선거 투표 결과를 보면
이 5위 밖으로 나가겠어요. 그렇게 말해 7등이에요. 7등. 그 가끔 제 번호하고 헷갈려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7번에 8등인지 8번에 7등인지 헷갈려요. 지금 기호가 7번이신 건가요? 8번. 8번인데 그리고 등수는 7등. 등수는 7등이고. 네. 이게 빨리 만회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일정이 저는 좀 네. 잘못 세팅되었다 생각하는데요. 충청도부터 시작한 게. 네, 예. 이게 중간에 지금 저희가 72%의 네. 아직 유권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호남 30% 수도권. 여론조사가 남아 있는데 네. 중간에 호남을 넣던가 아니면 중간에 수도권을 한번 넣던가 해서 전체 판을 한번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짰어야 되는데 이거를 거대한 유권자층을 가지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을 마지막에 넣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28%밖에 투표를 하지 않은 지역의 표심들이 72%의 표심을 좌우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일정이 어쨌든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금 7등이라고 해서 판세를 그럼 끝까지 7등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또 장담할 수 없다. 70%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호남에 가서 만났던 당원들은 오히려 저한테 민주당이 그래야 되지 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거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편사옥의 뉴스 직격을 보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지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하지요. 네. 자, 그렇다면 인미의 장점에 대해서 약 1분가량 설파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 장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안정감이 있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에게도 가장 잘 설득력을 갖춘 그런 후보다. 그러니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지도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결과를 봐도요.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25% 23%였어요. 호남에서 85%였어요. 우리는 민주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대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불안정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후에 안정적인 정권 재창출에 이르는 길은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측으로 끌어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최고위원 선거까지 개파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지금 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뭐 친청계와 친명계가 몇 명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역대 저도 당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이런 선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굉장히 같아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전당대회 초기에 나왔던 메시지가 전당대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정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두 다 개파 싸움에 몰두하는 모습만 지금 전대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 국민들한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국민들이 볼 때도 무슨 집권 여당이 160석이 훨씬 넘는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당이 이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대의 전반적인 모습은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번엔 마지막 그 연설회나 이럴 때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도 본인들이 내는 메시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개파 싸움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임미애 의원께서 최고위원 되시면 자 그렇다면 민주당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설명하실 시간을 20초 남았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오늘 아침에 제가 페북에다 그런 글을 썼는데요. 노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감한 개혁, 중단 없는 개혁을 얘기하지만 집권 여당은 사실 개혁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단 그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함께 할 때 힘을 갖는 거거든요. 국민과 동떨어진 자기만족적인 개혁이라는 건 집권 여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후에 개혁을 표방하지만 그 개혁이 국민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댓글이 사랑합니다, 지지합니다 뭐 이런 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요? 알려드립니다. 예.